6일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일 기준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모두 8명입니다. 오늘은 김정겸, 이모석 2명의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에서 경기 최북단 연천을 잇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해 고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사업을 약속해 사업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84,657명 발생해 전날보다 32,000여 명 감소하며 다시 8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과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2억 원으로 집계됐고 10명 중에 7명은 전년보다 평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일 기준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모두 8명입니다. 네, 오늘은 2명의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장겸 예비후보를 김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의정부시의회 8대 시의원을 역임한 김정겸 예비후보. 생활 밀착형 시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의정부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쌓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의정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이제는 테이크오프, 즉 도약의 단계에 대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이렇게 이제 그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은 이제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테이크오프 한 단계 더 도약할 단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유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창조적 도시 재생과 또 연계한 도시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의 민간기업 투자 유치 전담팀을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개발 사업, 국내 기업이 일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기 북부에 유일무이한 쇼핑 복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의정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아고라 광장을 만들고 시민 소통도 늘릴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아고라 광장 등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 스타필드형 같은 대형 쇼핑 복합시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어서 의정부시장 선거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출신 이모석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차례 의정부 시의원을 지낸 이모석 예비후보. 이번 선거에서는 의정부시장에 도전합니다. 의정부에서 나고 자라 지역 구석구석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잘 갖춰진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더 편리한 도로를 만들고 더 앞서가는 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스마트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른 도시로 나가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부산지구와 미군기지에 계획되어 있는 물류센터 전면 취소와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 재검토, 지역 상인 지원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그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들 한 3가지만 좀 뽑는다면 하나는 물류센터 전면 재검토와 그다음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을 자감도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처 문제, 지원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 의정부시가 정체됐다며 문화와 산업, 교통과 교육이 있는 새로운 의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는 2021년 행정평가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물류센터 유치와 미군 부대 반환 공여지의 난개발에만 매달려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정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정부를 이모석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환 국회의원이 6일 지방선거 경기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돈이 횡행하는 공천, 줄 세우고 밀어주는 공천, 실력자를 통해 내리꽂히는 공천은 결코 경기도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경기도 공천관리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 최북단인 연천을 잇는 서울 연천 고속도로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해 고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사업을 약속해서 사업 전망을 더욱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 서울에서 양주 구간은 민자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연천 고속도로 전체 구간 길이는 50.7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8,051억 원.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입니다. 연천구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연천 제3현충원 건립도 반영돼 있어 이와 맞물려 서울 연천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구간 중 서울 양주 구간은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은현 IC에서 의정부시를 거쳐 서울 동부간선 도로로 있는 21.6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민간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으며 오는 8월 민간 투자 사업 심의를 거쳐 제3자 제안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 협약을 거쳐 2025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 이 구간 건설에 총 9,979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하고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 체계를 강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간 고속도로 건설로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상당히 도모하게 될 겁니다. 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동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 연천 고속도로가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84,657명 발생해 전날보다 3만 2천여 명이 줄어들며 다시 8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77명 발생해 전날보다 31명 줄었고 누적 사망자는 4,333명이 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7,30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의정부 2,684명, 양주 1,316명, 동두천 560명, 연천 365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3만 6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1만 7천여 명이 증가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9.7%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과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2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평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군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 125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2,475만 원 증가했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344명은 평균 2억 2,029만 원이 늘었고 107명은 평균 1억 9,14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장은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42억 2,245만 원을 신고했고 재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1억 9,010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는 최승태 연천군 의장이 27억 8,67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390만 원을 신고한 배영식 가평군 의장이 가장 적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빚 급증이 그 영향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삿날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재정석 변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서준 재정석 변호사입니다. 예,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대인도 별 말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버릴 수가 있으니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문서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의사를 확실히 표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조치 미흡을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 임박 시점에 주택 인도와 원상 회복의 준비를 갖춰둔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시는 조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데 좀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좀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소송 제기만으로 어느 정도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 반환 소송에 있어서 임대인의 대답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임차인이 주택 인도 또는 원상 회복을 해주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또는 미지급 차임이나 기타 임차인의 주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원상 회복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양자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내용의 상환 판결이 선고되고, 미지급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서 인정되는 범위만큼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같은 사고를 이제 막기 위한 방안이 중요해 보이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소정의 보험 수수료를 부담할 여력이 있다면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종의 보험 상품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지켜야 할 통지 의무, 기타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당 부분 감액된 보증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어 가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실히 숙지하신 후 숙지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또 때로는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이 이사를 가신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 없이 이사부터 먼저 하시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어 임차권 등기를 먼저 받아두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정석 변호사였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